안녕하세요, 웨이인데 여러분, 웨이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다뤄볼 거냐면요, 아이돌들 하면은 당연히 수익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걸 메인으로 해서 많이 다뤄보려고 해요. 정말 TV에서 많이 나오시는 그런 톱스타 분들은 정말 많이 돈을 버신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무명 아이돌이나 크게 이름을 알리지 못한 아이돌들은 도대체 돈을 벌기는 버는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어떤 수입 경로가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또 그거에 대한 질문을 모아봤으니까요. 오늘 또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이돌들은 어떤 종류의 수입이 제일 좋나요? 제일 좋은 건 당연히 아마 광고일 거예요. 짧은 시간에 많이 받으면서 적게 일하는 걸 따졌을 때는 광고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하루에 딱 몰아서 찍는 경우가 많고, 광고를 한번 계약하면 3개월, 6개월, 뭐 1년 이렇게 계약을 하니까 그만큼 나가는 동안 또 단가가 길어지면 광고 금액도 올라가거든요. 또 기본 단가가 워낙 높기도 해요, 광고가. 그리고 콘서트도 진짜 관객이 맨날 매진이 되고 티켓 단가가 조금 높은 그런 가수다 하면은 진짜 콘서트도 괜찮죠. 레퍼토리 잘 짜놓고 이렇게 하시면은 괜찮고. 저희는 이제 행사 위주로 했었으니까 행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행사 같은 경우도 사립대학교가 아닌 경우는 대학교 자체가 그렇게 돈이 많지 않잖아요. 공짜로 가는 경우도 있고 되게 저렴하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좀 큰 기업 행사 같은 데 있잖아요. 진짜 몇 천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같은 시기인데도. 해외 중에서는 네. 어떤 나라가 제일 수입이 높나요? 그 당시에는 중국이 제일 높았었어요. 한국에 많게는 5배까지. 보통 2배 이상은 기본이에요, 한국보다. 일본도 뭐 적은 편은 아닌데 행사가 많다기보다는 회사와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금으로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중국 같은 경우는 왜 좋냐면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하지를 않았었어요. 이거는 뭐 제 개인 경험이라서 모든 아이돌이 다 경험이 같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중국은 리허설도 막 그렇게 여러 번 안 하고, 어떨 때는 아예 안 하고 본무대만 하고 온 적도 있어요. 호텔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정말 의리의리하고, 화장실에 욕조가 정말 의리의리하게 있는데 그 욕조를 가려면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걸 계단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아직까지 다리에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시간 대비나 이런 거 비교했을 때는 중국이 짱이었었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디테일해요. 리허설도 정말 많이 하고, 동선부터 마이크부터 정말 꼼꼼하게 정말 막 그래서 일본 가면은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그 중간. 중국이 시간 대비, 뭐 에너지 대비 다 중국이 최고죠. 일단 이게 너무 그랬나? 유튜브 수입과 아이돌 때 수입이 궁금합니다. 지금이 더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아이돌도 그렇고 수익 변동이 너무 심해요. 되게 불안정하고, 앨범이라는 것도 항상 잘 될 수도 없고, 컨텐츠라는 것도 항상 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안 될 때는 수익이 그만큼 적게 나오고, 또 잘 될 때는 그만큼 많이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수익을 많이 얻었을 때 꼭 조심해야 할 것들이, 내가 이렇게 딱 첫 영상을 받았는데 와 이거 진짜 많네? 그 다음에 또 받았는데 진짜 또 많네? 이렇게 된다고 이게 본인의 평생 수입이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해진 월급을 받으면서 다니는 그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아이돌이나 유튜버나. 그런 점을 항상 고려를 해두고, 너무 처음에 많은 돈을 벌었다고 신나가지고 막 쓸데없이 돈을 써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알고 잘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을 버는 것보다. 돈 말고 개인 스케줄로 생긴 수익은 멤버들이랑 나누는지 아니면 개인이 다 갖게 되는지 궁금해요. 회사마다 다 다를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다 n분의 1이었는데 중간에 부속합의 계획서를 쓰면서 개인이 들어가는 지출이랑 개인이 얻는 수익은 다 개인이 갖는 걸로 바뀌었어요. 지출은 어떻게 나누고? 이거는 다 달라요. 저희 같은 경우는 5대5였어요. 지출 목록이 대충 어느 정도 있었냐면은, 현장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 뭐 차 기름값부터 먹는 것들, 다치면 또 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가 그냥 다 촬영 경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숙소도 5대5로 나눴었고, 샵비도 5대5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탈색을 한다. 탈색하는데 내가 100만 원을 들었다. 내가 헤어피스를 사는데 100만 원을 들었다. 그래서 두 개에서 200만 원을 들었다. 100만 원은 내가 내는 거예요. 의상 비용도 반반이고요. 곡비 같은 경우는 반반이었다가 저희가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안 내기로 했고, 원래 매니저 값도 저희가 원래 내는 거였는데 근데 안 내는 걸로 했고, 그런 식으로 세세하게 회사랑 그런 부속 합의 계약서를 또 따로 써야 돼요. 배우와 아이돌의 수입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구조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배우는 행사를 거의 안 가죠. 출연료가 가장 큰 수입원이 될 것이고, 광고를 찍는 정도의 그런 톱스타급이 아니면은 돈을 벌기가 힘든 것 같고, 근데 요즘은 워낙 작품 아니더라도 뭐 뮤지컬이나 TV 뒤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무대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또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은 이제 출연료가 제일 메인이 되겠죠, 배우들은. 이 출연료도 엄청 유명하신 분이 아니라면은 진짜 좀 힘든 것 같아요. 역할에 따라서 그 의상을 드라마에서 준비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내가 준비를 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회사에서 또 그거에 맞는 스타일리스트 고용을 또 해야 되죠. 뭐 메이크업 값 들어가지, 또 먹을 거 먹어야 되지, 이러면 또 남는 게 없어요. 아이돌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잘 되는 게 상책인 것 같아요. 잘 돼야 돼. 보통 아이돌들은 첫 정산을 받으면 무엇을 하나요?
보통 이제 뭐 사고 싶은 것들을 사죠. 그리고 갑자기 없다가 확 뭐 몇천만 원 단위 뭐 많게는 몇 억까지 쓰이게 생기기 때문에 친구한테 돈을 빌렸거나 대출을 받았던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그걸 다 갚는데 사용을 하고요. 되게 힘든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 도와줬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또 한턱씩 쏘고 이런 거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아무래도 아이돌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고 하니까 명품 같은 거를 이제 한두 개씩 좀 사기 시작한다던가 그거 아니면 차를 사죠. 왜냐면은 조금 얼굴이 알려졌다는 증거잖아요. 그 정도 오면 대중교통 타고 그러기엔 좀 불편하고 또 언제까지 매니저 다니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리고 더 많이 벌면 집을 사겠죠. 수익이 생기고 수익이 없을 수도 있나요? 네,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랬고 빠빠빠 첫 수입 받고 나서 저희는 3달에 한 번 정산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뭐 1, 2, 3월이다. 4월째인가? 그렇게 받았는데 본의 아니게 앨범을 준비했던 기간이었다. 첫 음악방송 돈을 하고 행사를 많이 못했다. 그러면은 없는 거야. 왜냐면은 앨범 만드느라 지출이 엄청 들어갔잖아요.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 달은 마이너스로 찍혀서 딱 나올 때도 있어요. 마이너스로 시키면 아이돌들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낸다는 것보다 다음 정산에서 이제 까겠지. 예를 들어서 이번 3개월째 정산이 뭐 마이너스 뭐 500만 원이다. 그럼 다음 정산이 1,5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500만 원을 까고 1,000만 원만 주는 거죠. 같은 경우 하다가 나가게 되면 레슨 받은 돈은 다 갚아야 하나요? 중간에 나가게 된 경우는 말없이 그냥 도망가지 않는 이상은 협의하에 그만두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달라고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습생들은 절대 돈을 내고 트레이닝을 받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지원을 받고 하는 거예요. 프로 아이돌이나 연습생들은 돈을 벌기는 하나요? 이것도 얼만큼 알려지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알려지지 않아도 일들이 꽤 잡히거든요. 뭐 인터뷰가 잡히기도 하고 예능 방송에 이제 회사가 힘이 좋으면 패널로 나가기도 하고 행사 시즌에는 막 엄청 알려지지 않아도 자신의 곡 하나 그다음에 기존의 가수분들을 커버를 해가지고 행사 좀 레퍼토리 늘려가지고 행사를 자주 가기도 해요.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아예 없진 않거든요. 솔직히 아예 없으면 아이돌들 회사도 그렇게 안 만들죠. 너무 큰 도박이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지출이 좀 많아지게 되면은 아니면 회사와 가수가 지출의 비용을 이렇게 따졌을 때 모든 것을 5대5로 한다 이러면은 수익을 내기가 힘들겠죠, 아이돌이. 근데 어떤 부분은 지출을 같이 내지만 어떤 부분은 회사가 다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아이돌들이 가져가는 수익이 아마 생길 거예요. 음반은 수익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음반은 거의 없죠. 저작권이라는 것도 그렇고 인자권이라는 것도 그렇고 음반이라는 것도 그렇고 만드는데 지출이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요. 뮤비 만들어야 돼. 노래값, 의상값, 메이크업 정말 많은 지출에 비해서 히트곡이 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마이너스라고 보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몇만 장 이상부터 나누는 계약 조건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5만 장 이상부터 한 장당 뭐 얼마씩으로 나눈다, 몇 퍼센트로 나눈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요. 근데 저희는 한 번 넘긴 적이 없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수익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고 근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출연자라는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익은 있었죠. 그 히트곡이 생기기 전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작은 행사밖에 없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저희가 지출을 썼던 걸 다 넘기기 힘들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한테까지 오는 건 없었고 유명 아이돌이다 보니 알바도 하고 막 그래요. 알바를 또 하기가 어려운 게 스케줄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잡힐지 모르고 단체 생활이잖아요. 내가 알바를 한다고 다 이제 구해놨는데 갑자기 행사 잡혔다고 가야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상황들 때문에 할 수가 없지. 빚을 지는 아이돌들이 많은데 왜 빚을 지게 되는 건가요? 보통 5년 내내 아예 못 받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빚을 지겠죠? 친구들한테 돈을 꾼다던가 대출을 받는다던가 생각보다 아이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요. 보여줘야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빚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회사한테 가부를 해가지고 빚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회사에서 지출만 계속 생기고 손익분기점 못 넣는다. 그러면 회사한테 빚을 지고 나오는 건데 그거를 정산을 할 때까지 안 놔주는 회사도 있고 할 때까지 했으니 그냥 여기서 끝 해가지고 놔주는 회사도 있고 다 달라요. 네 여러분 오늘은 아이돌 수익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봤는데요. 제가 그전에는 한 주제 안에서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다루지 못했던 거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 회사와 가수가 협의점을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에는 계약서에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썼었어요. 앨범에 들어가는 경비에 대한 지출은 다 나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회사에 가수들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인다고 쳐요. 그게 경비일까? 아니면 회사가 내야 되는 비용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말하기 나름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귀에 가면 귀걸이, 코에 가면 코걸이인 거예요. 이것도 경비가 될 수도 있고 저것도 경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귀에 가면 귀걸이, 코에 가면 코걸이기 때문에 부속 합의 계약서를 써가지고 샵 비용은 나누되 곡 비용은 나누지 않는다. 매니저 월급은 회사에서만 100% 지불한다. 개인이 원하는 그런 액세서리나 이런 거는 또 그냥 회사에서 안 내고 그런 식으로 부속 합의서를 다 써야 하고 또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때 옆에서 또 멤버들이 또 도와줘야 좋잖아요. 그런 거 그냥 관심 없이 멀뚱멀뚱 이러고 있으면 정산 영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가수가 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요구해야 될 부분은 좀 요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돈은 중요하니까. 일이라는 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나와 회사, 그룹과 회사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지킬 건 지키면서 타협점을 잘 봐가지고 내가 일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